수학. 네. 다른 거에서 만회, 재현아. 제 고기 1위가 소고기예요. 와, 소고기. 윤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시험이야, 학교.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쟁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되게, 어, 전생도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 오늘은 약간 전체적인 왁구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여라. 수학 3학년 때까진 괜찮아. 고1 중간까진 괜찮아. 고1 후반부터 좀 어려워지지. 훈이 안녕. 지수 안녕. 지수. 예인이 그래. 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또 6.25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 부족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주님이 세우셨으니 둔한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또 알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깨닫고 또 말하는 이도 잘 말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역사관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아직 미착한 우리 학생들 속히 함께 하여서 함께 또 알아가며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잘 가꾸어 주셔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출첵 아직 안 한 친구 출첵해주고, 자, 좋아요 아직 안 누른 친구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았지? 잘 살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지? 잘 살아보자. 네, 잘 살아야죠. 그죠? 자, 저번 주에 잠깐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자, 저번 주에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잖아.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다 묻혀 있었어. 잘 이제 인정하지 않는 책이었는데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구냐? 펄벅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데이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 이 사람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이렇게 우연하게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와, 이 책은 너무 무서운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너무나도 무서운 책이라고 처음과 끝에 두 번을 연달아서 썼어. 뭐라 그러지? 서평을 다는데.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진실이고 사실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다. 왜? 이 미국의 아들들이 죽어나갈 걸 생각하니까. 일본이랑 이 전쟁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재패니드 인사이드 아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서평을 하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 야, 그게 그냥 아시아의 한 늙은이가 쓴 책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책이고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진짜 친한 관계였거든.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진짜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5,030명의 사람들이 미군들이 목숨을 잃게 돼.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뛰어난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말을 무시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무시한 거야.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읽고 서평을 달았는데도 그때 이 펄벅이라는 여사가 굉장히 유명했거든. 노벨 문학상 받고 나서 이걸 서평을 기고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들은 관심 있게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서평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한 거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은 막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이 남한이 완충지대로서 미국이 지켜준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승만의 예견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40년 전부터 외쳐왔던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고 미국인들이 다 놀라게 돼. 이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미국의 이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을 했나. 이승만은 한성 감옥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세계의 정세에 눈이 밝고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종교 천황을 섬기는 이 종교 세계를 지배한다 천황의 아래 둔다는 이 종교의 이 근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지배를 위해서 그 섬에 갇혀있지 않고 뛰어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런 일본에 대한 이런 종교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거야. 그런데 이거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진주만에 공격당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에 1941년부터 12월 7일 1945년 9월 1일까지 이 전쟁에 의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16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 이승만의 이 이야기를 무시해서. 근데 이승만이 이걸 예견함으로써 미국 지도자들과 군부들과 군인들, 군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게 돼. 6.25 전쟁에 이승만의 편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앞서서 이승만이 인정받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고 전쟁이 종료가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합군과 일본 지원군이 이 밑에 여기 이쪽인가? 이쪽인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 이 죽은 것들이 저 이승만의 말들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전투하면 이런 것도 많이 박살이 나고 항공기도 저렇게 많이 박살이 나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미국과 연합군이 저렇게 많이 죽은 거는 미국과 연합군이 저렇게 많이 죽은 것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그 인원들이 포함돼서 많이 죽은 걸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빵 맞고 항복을 하게 돼. 아, 항복. 우리가 졌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안 되겠다 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야. 저 사람들은 죽어도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밀리는 상태에서도 어떤 싸움이 벌어졌냐면 항복 한 해 만에. 그래서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처음에 터뜨릴 때는 항복 안 했어. 근데 두 번째 터뜨리니까 항복을 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일본 천황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 그런데 1950년에 6.25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또 일어나. 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전쟁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었잖아. 일본 지배하에.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고 싸웠어.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나도 체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거야. 너희가 지금 자유하잖아. 자유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하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하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유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6.25 전쟁은 세계 대전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엄청난 나라들이 참가를 했거든. 병력은 16개국이 지원을 했고 의료 지원군 5개국, 물자 지원국은 39개국. 세계 역사상 한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60개국이 지원한 전쟁은 6.25가 유일한 전쟁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왜냐면 한국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전쟁에서 60개국이 지원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미국은 그때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남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라.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이 알았거든. 근데 이 남한이란 나라는 잘 몰랐어. 그때 인도만큼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나라야. 그런데 그런 나라에 60개국이 지원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저 옆에 보면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엄청난 나라들이 병사들을 이렇게 파견을 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왜?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고 유엔에서 60개국이 지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세계대전에서 이 6.25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유엔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자유롭게 학교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군이 13만 7,899명이 죽어. 그리고 유엔군이 4만 670명이, 총 17만 8,569명이 죽고, 부상이 45만 742명. 유엔군은 저렇게 엄청나게 부상당해. 실종 포로도 많고, 북한군도 엄청나게 죽고, 중공군에 63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겪으신 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학생들이나 특히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6.25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걸 모르니까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20.4%가 미국, 중국, 남한이 잘 모른다. 79.6%가 북한이 일으켰다. 근데 저렇게 아는 건 다행인데 뒤에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망간다, 피신한다, 북한군 환영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잘 모르겠다. 북한군과 맞서 싸우겠다. 50% 정도. 나머지가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지. 전쟁 나면 어떻게 도망가? 다 죽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내비 두질 않아. 저 공산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자,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 고교생들에게 물어봤는데 69%가 잘못 대답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남침과 북침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이 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육이 안 됐다는 뜻이야.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교육이 너무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북침은 북한을 침략했다. 누가? 남한이. 그리고 남침은 뭐냐면 남한을 침략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북침 남침 이걸 물어봤는데 거꾸로 대답한 친구들도 많이 있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거는 잘못 대답할 수도 있어. 근데 뭐냐면 여기 초중고생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2017년에는 협력해야 하는 대상 41.3%.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50.9%. 엄청나게 뛰어올랐잖아. 그 다음에 경계해야 하는 대상, 이거는 새로 조사한 건데 28.2%. 이거밖에 안 돼. 지금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거든. 북한은. 우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적으로 생각해야 한 대상이 41%였는데 2017년에 2018년에 5.2%로 확 줄어버려.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적인데 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가치관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넘겨주게 생겼어. 몇십 년 후에는. 이런 가치관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 6.25 전쟁 누가 일으켰냐?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 누가 일으켰어? 얘기해봐. 김일성, 뭐 스탈린, 뭐 모택동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대답해보자 한번. 자, 우리 한번 대답해보자. 제일 빨리 대답한 친구에게 선물을 줘야겠어.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수많은 사상자들과 유엔군들과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 6.25 전쟁의 전범 도대체 누가 일으켰나? 북한이. 정확한 어지. 북한. 혁규 북한? 지금 스탈린?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맞아.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어.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맞아. 북한인데 누가 일으켰냐를 정확하게 전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자, 김일성이 일으켰는데, 잘 한번 봐보자. 자, 1949년 3월 17일,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을 이제 요청을 하게 돼. 그래서 1949년 모스크바를 방문을 하는데, 남침을 제발 허가해 주십시오. 막 스탈린한테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야, 김일성아, 안 돼.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인민군이라고 써봤네. 인민군이 남조선 군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해. 이게 이긴다는 승산이 확실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 그렇게 너 인민군은 아직 남조선 군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둘째, 남한에 아직도 미국이 있어. 이때 3월 17일이잖아. 그 미군이 1949년 6월 30일에 이 남한에 이 한반도 철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스탈린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걸 걱정해서 이 스탈린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에서 국공내전이라는 게 발생을 해. 국공내전이 뭐냐면 중국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건데 중국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이 두 군대가 싸우는 거야. 그게 국민당이야.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는데 공산당이 이겨.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 근데 국민당이 지면은 미국이 세계 경찰로 노릇을 하는 이 나라기 때문에 국민당을 도와줘야 되는데 신경도 안 써. 그때 중국 공산당 누구냐? 이름 까먹었다. 중국 대장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민당의 수도를 함락을 하는데 미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스탈린이 그러면은 이 한반도를 먹어도 미국이 건들지 않겠다. 그래서 스탈린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쳐들어가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김일성이 또 한번 찾아와. 그래서 이 스티코프, 저번에 얘기 스티코프 짜준 이 남한 모든 이 북한 모든 세우는데 짜준 그 사람, 이 소련의 그 사람한테 칭얼대기 시작해. 그래서 김일성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고 1950년 4월 10일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게 돼. 그래, 쳐들어가. 오케이를 해줘. 왜냐면 그때 북한은 소련의 위성 국가야. 소련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소련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남침을 요청하려고 이제 이 김일성이랑 박헌영이 찾아가는데 사진에 보이지? 저기 김일성과 박헌영이 2인자인데 박헌영이 똑똑한 사람이었어. 김일성은 약간 조금 모자라기보다는 조금 머리가 잘 이렇게 막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박헌영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스탈린이 김일성을 쓰잖아. 박헌영은 너무 똑똑해서 안 쓰고 이 충실한 개혁화를 할 수 있는 김일성을 쓰잖아. 그래서 김일성이랑 박헌영 항상 함께 다니는데 박헌영이 외교를 담당해서 박헌영이 뭐라고 하냐면 스탈린 동지 인민군 내려가기만 하면 남한에 있는 이 공산당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기만 하면 서울만 딱 점령하면 며칠이면 전쟁 끝나요. 그러니까 이 바람잡이 똘똘이 박헌영이가 이 스탈린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도 마음을 딱 먹고 있다가 그래 허락을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제 남침을 딱 이제 가게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박헌영을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오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인들 중에서 남노당 그때 당시에 남한의 공산당들의 후예들이 많기 때문에 박헌영을 교과서의 독립유공자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야. 너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박헌영을 이렇게 좋게 미화하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스탈린이 뭐라고 딱 전제를 다냐면 야 너네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대는 못 보내. 대신 물자는 지원을 해줄게. 뭐 전차나 뭐 항공기나 이런 거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는 너의 군대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탈린은 왜냐하면 참석을 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 혼자로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중국 모택동한테 가서 요청을 해. 박헌영아, 김일성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 중국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국공내전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싸움에서 이제 이긴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공이란 나라가 세워진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북한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모택동은 뜨아한 거야. 아니 근데 나한테 왜 등을 떠밀어? 네가 싸우지. 모택동이 좀 이렇게 열이 받았겠지. 그래서 모택동과 스탈린은 같은 공산당인데 친하지가 않았어. 서로 약간 앙숙이었어.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 모택동을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모택동도 스탈린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 왜냐면 스탈린이 이제 유럽에서 나치 이 히틀러랑 싸우고 있을 때 모택동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일본 너희가 좀 일본 좀 상대 좀 해줘. 자꾸 이 히틀러랑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깐족깐족 되니까 모택동한테 대신 싸우라고 했는데 이 모택동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위해서 왜 싸워 웃기고 있네 이러니까 스탈린이 빡 열받은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랑 모택동의 관계가 완전히 악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스탈린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야 이놈이 보통이 아니다. 이놈이 나중에 승질머리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 중국이 공산화돼서 저 수많은 이 공산당 중국 인구가 공산당 되면은 스탈린을 제치고 이 모택동이 이 공산당의 1인자로 서겠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중국과 미국을 싸우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워. 그래서 이거에 둘이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동안 유럽을 다 공산화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이렇게 스탈린이 계획을 먹은 거야. 전 세계 공산화되면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지우 안녕. 예 안녕.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이 개입은 했는데 무기를 대주고 계획만 세워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소련의 계획을 세워주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주냐면 서울까지만 점령하는 계획을 딱 세워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계획이 없는 거야.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련이 서울까지 쳐들어가는 데까지만 계획을 세워주니까 그 이후에는 남침 계획이 엉망진창이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박헌영도 서울을 점령하면 남로당이 다 일어나서 서울만 점령하면 다 우리가 이길 거다 했는데 실제로 쳐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는데 작전 계획이 뭐냐면 선제 타격 작전도라고 저 옆에 지도 나오잖아. 요렇게 계획을 세워주는데 저렇게 계획을 세워줬다가 나중에 이게 발각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게 되니까 저거를 이름을 바뀌어. 반격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까지 철저하게 다 짜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게 돼.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면 당시 주민들한테도 방송하면서 남쪽의 괴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반격하고 있다. 가짜 방송까지 하게 돼.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고 남한이 먼저 쳐들어와서 우리가 반격을 하는 거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을 다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6.25 전쟁은 그렇게 기획을 스탈린이 하고 잘 봐 이거 기획을 스탈린이 하고 지원을 모택동이 하고 실행을 김일성이 했다. 일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발발을 했고 내용은 한반도 공산화였다. 암호명은 폭풍. 총 희생자는 600만 명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자 6.25 전쟁 문제입니다.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기획 누가 있고 지원은 누가 있고 실행은 누가 있고 일시는 언제고 총 희생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빠르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일까요? 자, 몇 번일까요? 헷갈리지? 기획은 누가 했으며, 지원은 누가 해줬고, 실행은 누가 했고, 일시는 언제였고, 총 희생자는 몇 명이었나? 오! 대단하다. 이훈, 대단하다. 맞았어, 5번이야. 사랑이 두 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훈이랑 사랑이랑. 아, 나머지 친구들 좀 늦었네. 야,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다 맞히지? 전사님 같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은하, 열심히, 그래. 아, 노력하는 모습 아름답다. 은하와 예은이, 혁규, 윤주, 지혜, 지훈이. 아쉽지만, 우리 훈이랑 사랑이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담이도 아쉽다. 자, 6.25 전쟁은 이렇게 스탈린이 기획을 했고, 모택동이 지원을 했고, 실행은 김일성이 했고, 일시는 1950년 6월 25일. 600만의 희생자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이 주일날 쳐들어오거든? 갑자기 다 군인들이 휴가 가고 집으로 간 사이에 엄청나게 막 몰려 들어와. 그 최악의 상황. 그리고 옆에 이 지도에 보면은 병력이랑 뭐 해군 병력 이외에는 다 북한이 다 압도적이야. 그리고 저기 전차 중에서 T-34란 전차가 있는데 저게 엄청난 거야. 242대 대 빵이잖아. 242대 빵이야. 전차가 242대를 몰고 오는데 저 전차가 유럽에서 독일과 싸운 전차거든. 독일과 싸워서 이긴 전차야. 엄청난 파괴력을 가공하고 저 전차가 포탄을 쏘잖아. 그럼 포탄이 튕겨나가. 약간 비스듬히 만들어서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 전차는 웬만하면은 부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무시무시한 전차 242 T-34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 설교 때 이야기 하시잖아. 우리 군인들이 수류탄을 가지고 저 탱크 밑에 가서 자폭을 하는 거야. 근데 탱크는 꿈쩍도 안 해. 저 T-34란 전차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싸웠는데 저 전차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근데도 엄청나게 잘 싸웠어. 저 전차를 가지고 밀려드는 저 북한군을 향해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고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잘 싸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저렇게 목숨 걸고 피 흘린 우리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기도해 놔야 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알겠지? 나라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저렇게 죽어나갔어. T-34란 전차에 자기 육체를 다 터뜨려서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북한이 저기 쳐들어올 때 저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왔지만 실제로 머리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중국에 소속되어 있는 중공군, 조선족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해서 남침을 해서 내려왔고 그렇게 싹 다 내려왔는데 박헌희 아까 말대로 서울을 점령하면 다 항복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로당원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 군대에 있던 각종 사회에 묻혀있던 이 남로당원들을 다 제거해버려. 많은 이 남로당원들을. 이 남한에 있는 북한 이 공작원들을. 그래서 이런 서울을 점령하면 다 항복해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싹 다 방어한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념 갈등 없이 하나 되어 용감하게 국군들이 싸워서 이렇게 잘 막을 수가 있었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만약에 그 국군 안에서도 이 북한군들, 이 남로당들이 있었다면 막 굉장히 간첩들이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막 다 이간하고 분리시켜서 그렇게 군인들을 제대로 싸우게 못 만들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못 싸웠을 거야.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새벽 3시에 배로 먼저 침투하는 역사가 일어나. 새벽 3시에 정동진. 너희 해 뜨는데 알지? 지금 정동진. 사람들이 많이 해돋이 보러 가잖아. 저 아름다운 정동진에 인민군 1진이 특수부대가 약 2,000명 정도가 됐다고 해. 해병대가 상륙을 해. 그래서 밀고 내려오기 전에 먼저 새벽 3시에
2,000명의 해병대가 상륙하고, 그 다음에 이진이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가. 부산으로 가서 600명 정도가 특수부대 1,000톤급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돼. 근데 만약에 이때 부산이 뚫렸으면 지금 너희는 예수 믿을 수 없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전소사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많이 굶어 죽었겠지. 태어나지도 않았겠지. 만약에 이 전투에서 실패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백두산함이라는 이 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걸 이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막아낸 거야. 저게 진짜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 우리나라 백두산함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전투를 했는데 이기는 거야. 6.25 최초의 승전보거든.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이 한반도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손안에서 아바이 하면서 예수 믿지 못하고 다 지옥 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자, 봐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손원일 제독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제독으로 임명이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딱 제독으로 이제 우리나라 임명이 돼서 적이 만약에 공격해 오면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공격할 무기 체제가 필요하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배 한 척도 없는 거야. 공격할 수 있는 배 한 척이. 당시 이 그림을 한번 봐. 저 몇 척을 빼면 어선과 다름없는 다 저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이 해군이 있지만 해군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장교들과 이 병사들이 자기 월급을 걷어서 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시작해. 그래서 손원일 제독과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의 이 뭐 사람들이 다 삭바느질하고 빨래를 해주고 돈을 모으고 해서 이 성금을 모으는데 그때 15,000달러를 모금하게 돼. 그때 우리나라의 100달러 1인 GNP가 100달러였는데 1,500달러를 모은 건 엄청난 사건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또 나머지 돈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그래서 45,000달러를 지원해주는데 6만 달러를 가지고 이 손원일 제독이 미국에서 이제 배를 사게 돼. 근데 그냥 전투함이 아니고 미 해양대학교 실습선을 구입하게 돼. 요거를 다 수리를 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2달간 정비하고 페인트 칠하고 해서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멋있는 이제 딱 진짜 이 배로 딱 만들어서 딱 하게 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포를 달고 막 하게 돼서 진짜 싸울 수 있는 배로 딱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갖고 오게 되는데 이제 갖고 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감격했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이 생겼다. 그 전에는 전투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진해항에 이제 입항을 했는데 입항하자마자 연락이 와.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하는데 출항을 해서 괴선박을 발견하게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괴선박을 발견하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이 배가 신호를 원래 배에서는 신호를 보내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다 대답을 하게 됐거든. 근데 이 백두산함에서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접근을 했는데 접근을 해서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그 배 안에는 600명의 군인이 탑승하고 있고 대포와 기관포가 있는 1,000톤급 엄청난 배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과 이 병사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북한군의 배다.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 우리나라 해군 그 본부에게. 그래서 공격하라는 딱 명령을 받게 돼. 근데 이제 최영석 예비역 대령이라는 분이 회고담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순간 가서 어떤 배인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 왜냐면 이게 그렇게 가까이 간다는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굳이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왜 지나간 배일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하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막 교전을 하는데 안 맞아. 왜냐면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포탄을 200발밖에 못 사. 그래서 연습을 못 해보고 장착 연습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쏘는데 30발을 쐈는데 한 발도 못 받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접근하자. 그래서 완전히 접근해서 완전히 서로 거의 막 육탄전을 하게 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포를 막 쏘기 시작해. 그래서 그 포 중에 한 발이 적 북한군의 배에 맞게 돼.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침몰하면서 포탄을 쐈는데 그게 우리나라 백두산함의 조타실, 그게 다 조종하는 실이거든. 거기에 딱 맞게 돼. 그래서 거기서 두 명이 전사를 하게 돼. 근데 전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적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서도 적함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 거야. 나라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원일 제독이 격침됐다, 이겼다, 정신 차려라 하는데 두 명이 전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킨 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신앙관이나 국가관이 잘 또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이란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또 이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 손원일 이 제독에게 비단보다는 걸레 같은 사람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단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걸레는 꼭 필요한 거잖아. 이 집안에 걸레가 없으면 안 되잖아. 걸레처럼 어디나 필요한 사람, 어디나 막 갖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손원일 이 제독이 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그 잘 살 수 있고 해외에서 그 해양 일들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굳이 와서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이 아버님의 유언의 요런 말들을 기억을 했어. 그래서 백두산함이 그때 격침되지 못했다면 미국 상륙도 부산에 하지 못했을 거고 유엔군도 도착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 백두산함에 격침되는, 이 격침시킨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였다. 자,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이 아까 이제 마음껏 싸워라, 난 유럽을 공산하고 있겠다, 이게 스탈린의 흉계였거든. 그래서 이 스탈린은 훈수만 두고 중국과 미국을 끌어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서울을 딱 점령하니까 아까 있잖아, 이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잡아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인민군들, 이 남노당 이 사람들이 다 지하로 숨었다가 이 북한군이 딱 오니까 이렇게 막 환영하게 돼. 지금도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환영할 사람들 많을 거야.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는데 패주한 국군을 추격해야 되는데 추격을 안 하고 서울을 점령했다고 서울 점령식을 거행을 하는 거야. 4일 동안 쉬었어. 그리고 그게 4일 동안 쉬었던 게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강을 이제 한강다리가 폭파가 됐는데 한강을 건널 도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소련이 이걸 일부러 안 줘. 도하 장비를 주지 않아. 일부러 안 준 것 같아, 추측하기에는. 이게 모든 게 스탈린의 계획이었다. 왜냐면 미국이, 유엔이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인민군이 다 쳐 내려가서 이 한반도를 점령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그렇게 도하 장비도 주지 않고 서울에서 점령식도 거행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스탈린의 계획이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북한이 남한을 딱 쳐들어오니까 유엔에서 딱 이제 회의가 진행되게 돼. 왜냐면 이 남한이란 나라는 유엔이 결의해서 만들어준 나라였고 승인도 유엔이 해준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자식이라고 불렸었어. 그래서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렇게 남한을 도울지 말지 딱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유엔이 남한을 결정하기로 결정을 딱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말리크란 유엔 대사가 있는데, 유엔 대표가 있는데 소련이 뒤에서 입김을 넣어서 이 말리크란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게 해.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을 싸움을 붙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할게요. 55분이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탈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 북한이 쳐 내려가는데 이상한 게 6사단이란 이 사단이 엄청나게 잘 싸우는 이제 사단이었어. 근데 이 사단이 없어진 거야. 신기한 거 없어진 거야. 막 치고 내려가는데 같이 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잘 싸우는 부대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안에서 군산, 전주, 남원, 광주, 목포, 보성 막 여기를 막 일대를 막 여행하고 있는 거야. 저기는 군인이 없는 곳이거든. 유엔군이 없는 곳이야. 근데 저기를 막 다 점령하고 다니는 거야. 점령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뺑 둘러서 가는데 그게 뭐냐? 스탈린이 저렇게 지시를 한 거야. 왜냐면 육사단이 치고 내려가면은 엄청난 기세로 잘 싸우는 군대가 치고 내려가면은 미국이 오기 전에 다 점령을 당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막 치고 내려가는데 육사단을 뺑뺑 돌렸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고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6.25 전쟁에 아래 두 나라는 참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찍어야 돼. 자, 1번 둘 다 참전했다. 2번 일본만 참전했다. 3번 대만만 참전했다. 둘 다 참전 안 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6.25 전쟁에 아래 두 나라는 참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지도 여러 개 보여줬는데 아마 못 봤을 거야. 이건 좀 찍어야 돼. 일본과 태국이야. 대만. 자, 이거 좀 찍어야 돼서 어려울 수 있어. 아까 지도를 잘 유심히 본 친구는 없었을 거야, 아마. 자, 정답은 1번. 둘 다 참전을 했다. 일본은, 뒤에 얘기해줄게. 자, 대만은, 외교 사절단을 그러니까 이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 통역하는 사람들 파견을 하고, 일본은, 자, 주성이 선물을 주고, 지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도 6.25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비공식 참전을 해. 그때 자위대가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해산이 되거든. 그래서 6.25 전쟁에 비공식 참전을 하는데, 자, 원산항에 미군 배가 들어갈 때 기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때 미군 해병대와 일본 이 해군 출신들이 투입이 돼서 기뢰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 이 기뢰 작업하면서, 일본군과 미군이 한 척이 이렇게 기뢰에 부딪혀서 죽는 사고도 일어나. 그래서 일본도 도와줬다,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게 기뢰라는 게 뭐냐면, 이 배가 못 들어가도록 그 물에 설치하는 지뢰야. 저게 얼마나 세냐면, 밑에 사진 있지? 큰 몇만 톤짜리 배가 저 공만한 저 기뢰에 부딪히면 완전 두조각이 나서 몇 초 만에 가라앉는 엄청난 위력이야. 그래서 일본이 참전을 해서 도와줬다. 일본을 무조건 미워만 하지 말고, 일본이 저렇게, 도와줬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때 일본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부산에서 출발하고 사세보, 고우베, 요코하마에서 자, 미군들이 저렇게 출발을 해. 그래서 미 7, 1 해병사단, 5 해병사단,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 LST 상륙함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전차랑 군인들을 싣는 배야. 저 배 중에 37척을 일본 선원들이 운전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 물자를 대부분을 일본에서 공급을 받아. 그래서 전시 시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서 일제 시대 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6.25 전쟁 때는 일본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라는 걸 너희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소미아가 일본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이런 건데 지금 저걸 계속 파기하자고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 6.25 전쟁 당시에 저렇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본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보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파기하면 누구 좋은 거야? 북한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소미아 저게 파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시 상황에서 일본의 도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근데 전쟁에서는 저 공산군들과 싸우려면은 우리나라, 일본, 이 미국이 동맹을 잘 맺어서 잘 대처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렸었어. 저게 빨간색이 다 공산군들이야. 그리고 부산, 저기 대구, 여기 마산, 포항, 여기 빼고는 다 밀렸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진짜 거의 그냥 공사 하나 됐다고 거의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유엔군과 미군과 우리나라가 목숨 걸고 저렇게 싸운 거야. 자, 그래서 근데 6.25 전쟁에서 반격순을 울리는데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메가더를 통해서 하나님 쓰셔서 저렇게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하고 전세가 역전이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수복하고 치고 올라가는데 38도선까지 딱 치고 올라가게 돼. 근데 38도선에서 딱 치고 올라가다가 멈춘 거야. 근데 이승만이 야, 너네 왜 멈췄냐? 그랬더니 이 참모총장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불렀거든. 9월 30일에 정일권이라는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불렀어. 야, 너 왜 북진 안 해? 그랬더니 참모총장이 유엔군이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군은 목적이 뭐냐면 이 남한을 지켜주는 거야. 북한을 38도선을 넘어서 북진하는 게 아니고 이 남한을 지켜주는 그 목적으로 이 남한에서 북한군을 격퇴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기까지만 임무를 부여받고 왔는데 38도선 이상으로 돌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군 통수권자에게 야, 국군 최고 대장이 누구야? 그랬더니 카카시입니다. 북진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딱 북진을 하니까 이 국군들이 국군만 북진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야, 우리는 뭐냐? 국군은 저렇게 싸우고 북진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빨리 유엔군 너네 결정해달라. 막 이야기를 한 거야. 결의해달라. 그러니까 유엔군이 그래, 이번에 그냥 통일을 해버리자. 북진하자. 그래서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돼. 그래서 10월 1일 날 국군이 북진을 하게 되고 유엔 결의가 통과된 다음에 10월 8일부터 유엔군은 북진을 하게 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결정이 된 거야. 지금 국군의 날이 왜 지켜지냐면 국군이 북진하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엔군 북진을 이끌어야 하는 날, 그리고 미수복 지역을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밀고 나간 날, 그래서 국군의 날을 그렇게 정한 거다. 근데 지금 이 정치인들이 국군의 날을 바꾸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막 밀리니까 이제 김일성이 팽당한 거야. 김일성이 제외당한 거지. 완전 이제 밀렸거든. 완전히 끝까지 밀렸거든. 거의 완전 끝까지 밀렸었어. 그래서 끝까지 밀린 거를 중공군이 살려주게 돼. 중공군이 이제 딱 치고 들어와서 김일성을 살려준 거야.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유엔군과 미군이 쳐 올라가면은 이제 자기네가 국경이 미군과 이제 딱 대치하게 되잖아. 이 유엔군과.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은 잇몸이 이제 아쉽다고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이 아쉬운 거야. 자기를 이제 완충 역할을 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없어지면 자기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 이 모택동이 도와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스탈린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김일성과 메가더의 싸움이었는데 모택동과 메가더의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스탈린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우게 돼.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자, 유엔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자, 한번 적어보자. 유엔이 6.25에 참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중국이 전쟁에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적어보자. 혹시 아는 친구? 유엔이 6.25에 참여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며 중국이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혹시 아는 사람? 혹시? 이건 잘 모를 거야.
전생에 얘기해줄게. 혹시 모를 거잖아. 자, 유엔이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은 참전이라고 하고, 중국이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은 불법 개입이야. 자, 이걸 잘 알아도. 자, 국제법적으로 유엔에 결의를 해서 유엔군은 결성을 해서 참전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맞는 거야. 합법적인 거야. 근데 중국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으로 온 거기 때문에 참전이 아니라 불법 개입인 거야. 그치. 지수야, 맞아. 지수 맞힌 거지? 알았어. 우리 지수 맞췄다고 해줄게요. 자, 그래서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37도선까지 밀리게 돼.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서 싸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뭐야? 왜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고 있냐? 우리 주적은 소련인데, 그때 스탈린에게 흉계를 꾸민 거구나. 그때 알게 돼. 그래서 1950년 12월 3일에 미국 국방성 회의에서, 야, 우리가 1진이 아니라 2진이랑 싸우고 있다. 소련이 1진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데 우리가 2진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이렇게 발이 묶여있으면 유럽은 어떻게 할 거냐? 저 스탈린의 계획은 유럽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인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제 미국이 발을 동동동 구르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38토선까지 악착같이 막 쳐서 올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려서 의미 없는 싸움이 계속 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긴급회의를 해. 빨리 할게. 긴급회의를 해. 휴전으로 전쟁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5가지를 미국이 딱 이야기를 하거든. 야,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하자. 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완전 철수를 하자. 이 남한에서. 그리고 이번에 중국까지 밀어버리자. 이 메가더 이 장군은 중국에 핵폭탄 뿌려버리자. 우리가 60발 정도 뿌릴 수 있다. 그럼 중국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 그 중국까지 이게 메가더의 이제 주장이었어. 왜냐하면 중국이 나중에 공산화돼서 어떻게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칠지를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4번은 장기전 소모전으로 가자. 5번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5번으로 이게 회의가 나버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채로 휴전이 돼. 그리고 분단이 된 채로 휴전이 되는데 또 2년이나 싸우게 되거든? 휴전이 됐으면 끝난 거잖아. 근데 2년이나 계속 전쟁이 지속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스탈린이 있었던 거야. 야,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잘 싸우고 있잖아. 계속 싸워. 모택동이 막 죽을 맛인 거야. 스탈린, 우리 죽겠다. 전쟁에도 못 이겨. 미국 못 이겨. 싸우다 많아야. 김일성도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가 요청을 했는데도 자기가 죽을 지경인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에게 특사를 보내서 계속 전쟁 그만두게 해줘라. 하지만 스탈린이 아니야, 야, 너네 잘 싸우고 있어. 야, 힘내. 잘 싸워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거든. 이게 뭐냐면 이 소련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15년, 20년 붙잡아 놓고 있으면 유럽도 공산화시킬 수 있고 미국이 3차 대전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는 동안 계속 나는 공산화할 것이다. 너희가 잘하고 있어. 계속 싸워. 미군들이 계속 싸워서 미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전쟁을 더 이상 못할 거야. 그게 목적인 거야, 스탈린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스탈린이 뒤에서 머리를 쓴 거야. 다 속아 넘어간 거지.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갔는데 15년, 20년이 계속돼야 될 전쟁이 감사하게 스탈린이 사망을 하게 돼. 이렇게 운명을 하게 돼, 스탈린. 감사한 거지. 이 스탈린이 안 죽었으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어. 그래서 1954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고 소련은 의미 없는 전쟁을 끝내자. 뒤에 그때 막 다른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의미 없는 전쟁을 끝내자.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모택동은 만세를 부르게 돼. 드디어 전쟁 끝났다. 와! 우리 안 싸웠으니까, 소련이 우리 안 싸웠으니까 중국 니네가 휴전협정해. 그래서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뜨려고 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미국 니네 들어올 때는 니 맘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니 맘대로 못 나가. 바지깡이를 확 붙잡는 거야. 왜 미국이 당황스러운 거야. 너네 이렇게 나가면 국군 데리고 우리는 쳐 올라갈 거고, 방공포로들 있잖아. 이렇게 중국이나 막 이런 포로들 잡은 사람들 포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방공포로 다 풀어버릴 거야. 석방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스러운 거야. 이승만이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 고집센 노인들 안 되겠다. 저
이승만 대통령 내려버리자. 그리고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걸 짜는데 이게 뭐냐면 이승만을 몰래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승만을 내려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이제 이렇게 투입시켜서 군정이 정치를 하게 하자. 이렇게 에버레디 플랜을 세워. 쿠데타 계획을 미국이 세웠는데 1953년 6월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어? 그다음에 지금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다 못했는데 얘들아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거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은 게 엄청난 사건이야. 그 처음에 설명한 그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것부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6.25를 진짜 미군을 투입시키고 그 미군이 가려고 하니까 미군을 붙잡고 엄청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너희가 국가관을 잘 가지고 그리고 신앙관을 잘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판단을 해야 돼. 알겠지? 이거 몇 분에 시작했죠? 얘들이 몇 분에 시작했지? 조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자, 그래서 이승만이 붙잡았는데 요것만 하고 끝내자. 좀 늦게 시작했잖아, 그지? 자, 그 이승만과 덜레스 이제 나오는데 덜레스가 그때 국무부 장관이었어. 미국 국무부 장관. 근데 이 국무부 장관이 전쟁을 하는 중에 나갔나? 친구들 나갔나? 전쟁을 하는 중에 아까 그 에버레디 플랜을 이 덜레스 국무부 장관이 스탑을 시켜. 안 된다. 전쟁하는 중에 그 나라 대통령을 내리는 게 어딨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대통령을 내릴 수가 있냐. 이승만을 제거하면 우린 도대체 왜 싸운 거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내리면 우리가 싸운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냐. 안 된다. 군부에게다 에버리디 작전을 절대적 반대다. 덜레스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덜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제거될 뻔했어. 왜냐면 조지 워싱턴 대학 프리스턴 동문 사이가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의 사이야. 절친이야 사이였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야. 친구 관계에서도. 그럼 이승만 너 원하는 게 뭐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줘. 다시는 저 공산당들이 남한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덜레스와 미국이 알겠다. 그럼 방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럼 야 미국으로 와.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전쟁 중이거든. 바빠. 네가 와. 덜레스가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미국을 와라 가라는 나라가 어딨어. 이 남한이 보잘것 없는 나라고 아무것도 진짜 가치도 없는 나라인데 아니 미국 국무부 장관을 누가 와라 가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덜레스가 너무 황당한데 오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그래서 왔어.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승만 대통령 미국 국무부 장관을 와라 가라는 건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미방호 사용이 조약이 너무 황당한 내용인 거야. 이 전쟁난 남한에 전후 복구한 이 복구시킬 모든 이 상당량의 원조를 니네가 지원해달라. 그리고 20개 사단 70만 병력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 병력을 먹이고 입히고 다 대줘. 양말 속내기까지 모든 걸 다 대줘 니네가.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다 대줘.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 장교들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공짜로 공부시켜줘. 그 수많은 장교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승만 대통령은 종이 딸랑 하나 문서 보내. 야 우리는 휴전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본 후에 이승만 날강도에 또 당했다. 한국이 만약에 이게 조약이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침공을 당하면 한국이 도와주겠다. 근데 한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도와줘? 한국이 무슨 힘이 있어도 미국을 도와주냔 말이야. 근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을 파병하라는 조건이 있어. 그것도 한국군의 9배를.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약이야. 인계철선 이건 뭐냐면 만약에 저기
한국으로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자동 참전이야. 우리나라 미국이 침공 당한 것처럼 너희가 자동 참전해서 지켜줘라. 우리 남한의 9배 군사력을 너희가 참전시켜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한국이 제자를 잡을 때까지 한국 국방비는 미국이 다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맺으니까 이 미국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약이 어딨냐. 미국이 어떻게 이런 강대국이 이런 조약을 맺은 적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게 지략한 거야.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거야. 이 약소국인 나라를 미국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지. 전 세계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 미국이 이렇게 막 진짜 좌지우지 된 적이 없었어. 아까 제페니즈 인사이드 아웃 그 책부터 여기까지 미국이 막 좌지우지 되는 거야. 이승만한테. 엄청난 이런 사건이.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다음엔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국가관을 잘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관을 잘 가져서 이승만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쓰임받는 가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승만처럼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신앙관 국가관이 잘 갖춰져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귀한 일꾼 되어서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 있는 나라, 저 미국을, 저 유엔을 참전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잘 믿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데 이 나라를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목적 없이 공부하고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귀하고 지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자, 잘가. 내일 예배 때 보고 그리고 예배 때 늦지 말고 코로나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일 꼭 봐. 알겠지? 안녕.